하이 퀄리티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온이 강원도 단풍 시리즈예요. 서울 중부지방 단풍 시리즈를 업로드합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취재 편집한 단풍 영상과 절정기 정보들은 올가을 여러분들의 인생 단풍 여행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창덕궁후원은 4대궁 중 최고의 단풍뷰를 간직한 조선시대 왕실정원으로 11월 이후에 본격 물들며 까다로운 예약을 거쳐야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창경궁과 경계인 담을 따라가면 초입부에서 가장 먼저 부용지를 만나는데 후원의 중심 부용지에 서면 마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온 듯하여 단풍과 함께 후원의 역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원 깊이 들어갈수록 단풍색은 짙어지고 작은 연못과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이 모여있는 관람지에 이르면 마치 비밀 정원을 열고 들어온 듯합니다. 귀는 해설사의 설명을 듣지만 눈과 마음은 온통 단풍에 쏠려 있으며 후원 가장 깊은 옥류천까지 돌고 나면 온몸이 단풍색에 물들어 있습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같은 구역의 궁궐이지만 담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전 예약이 필요한 창덕궁 후원과 달리 창경궁은 자유롭게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후원 단풍의 아쉬움을 대신 달랠 수 있습니다. 창경궁 단풍의 포인트는 춘당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단풍 구역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도심에서 잠시 들러 단풍 아래를 걸으며 휴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풍 시기는 창덕궁과 같은 11월 초 이후입니다. 정원의 규모와 아름다움만으로는 다른 궁보다 차별되는 덕수궁을 단풍 명소라 하기 부족하지만 덕수궁 돌담길과 단풍이 합작하여 만든 단풍 스팟은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명소입니다. 정동길 또는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이곳은 시청역에서 시작하여 시립미술관에서 갈라지는 두 개의 단풍길이 있으며 유서 깊은 건물과 가로수가 많은 지역이라 도심의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점심과 퇴근 시간이면 돌담길을 걷는 발길들이 늘어납니다. 덕수궁은 상시 야간 개방을 하는 곳으로 궁궐 야경에 물든 단풍은 더욱 화려하게 빛을 냅니다. 남산은 서울 도심 내에서 단풍 산책이 가능한 가을 명소이며 남산이 물드는 시기는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말부터입니다. 여러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인 북측 순환도로 단풍길이 대표적입니다. 단풍길은 정상인 남산 서울타워로 연결되며 화려한 서울타워 조명과 도심 야경은 단풍과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고 백범광장을 거쳐 한양도성을 따라 걷다 보면 서울역고가 서울 7017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천상의 도심 명소로 변신한 하늘공원은 드넓은 억새공원으로 가을 대표 명소로 변신하였습니다. 9월 하순부터 억새꽃이 피기 시작하고 초록과 갈색이 공존하는 10월을 지나 10월 하순과 11월 초 사이에는 공원은 완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드넓은 능선을 수놓는 하얀 억새꽃이 오후 역광을 받으면 공원은 천상의 정원으로 변하며 11월을 넘기면 만개한 억새꽃들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하다 급격히 사라집니다. 곤지암 리조트 내에 있는 화담숲은 테마별로 설계되고 잘 관리한 수목원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입장객으로 넘쳐나며 단풍 시즌 인기가 특히 높습니다. 작은 산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 숲을 가꾸고 있으며 나무의 수령이 매년 높아지면서 단풍도 함께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표 유명 단풍 명소라 절정기에는 주차해서 입장까지 혼잡을 피할 수 없으며 주말에는 관람로는 물론이고 숲 전체가 입장객들로 가득합니다. 코스 후반에 소나무와 단풍의 조화는 화려한 동양 화폭을 펼친 듯하며 10월 20일경부터 4에서 5일간을 절정기로 예상합니다. 남한산성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반나절 코스로 평균 해발 500m에 위치하는 산성의 규모는 꽤 크며 산행 코스도 여러 개로 분리됩니다. 폐허된 성곽을 복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와 문화적 가치와 함께 약 9km에 달하는 성곽 둘레길은 수도권 대표 인기가을 단풍명소 역할을 합니다. 산성 중심인 로터리에서 남문과 북문 외 여러 갈래로 코스가 갈라지며 대표적 인기 단풍 스팟보다는 산성 전체에 광범위하게 단풍구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단풍철은 극심한 주차난을 각오해야 하며 20에서 25일쯤을 절정기로 예상합니다. 현충사와 가까운 아산 곡교천 2km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국내 최고 은행단풍 스팟입니다. 수령 50년을 넘긴 잘 자란 은행나무 가로수길의 노란색 퍼포먼스가 대단한 곳으로 다른 수종이 한 그루도 섞이지 않아 밝은 노란색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은행잎은 날씨에 따라 갑자기 물들고 순식간에 지기 때문에 절정기 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늦가을 노란색으로 곱게 물든 길고 긴 가로수길 낭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절정기를 체크 후 떠나야 하는데 가까운 현충사보다 2에서 3일 늦게 물들며 아래쪽 독립기념관 단풍보다 조금 빠른 11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절정기를 맞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 터널은 1995년에 1200그루를 인공조림한 단풍 명소로 3.2km의 걷기 좋은 단풍 언덕길은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가을 명소인데다 국내 단풍 중 가장 늦은 11월 10일까지 절정기라 마지막 단풍을 즐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가 완전히 물들어도 언덕이 단풍 터널은 며칠 후에 물들기 때문에 성급히 출발하면 절반만 물든 미완성 단풍길을 걷게 되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절정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을 단풍을 놓치셨다면 마지막 단풍지 독립기념관에서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으며 교통과 접근성도 좋아 전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하며 절정기가 11월 7일에서 10일 정도로 늦다는 점과 월요일 기념관 휴관도 참조해야 합니다. 낙화암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부소산성의 단풍은 유난히 붉고 곱게 물드는 곳으로 백제의 중요한 유적지이자 백마강역, 낙화암과 고란사를 품고 있는 산성이자 수령 높고 키 큰 단풍과 소나무 숲의 훌륭한 조화가 잘 가꾼 수목원의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산성 전체가 역사의 현장이자 훌륭한 단풍존으로 10월 말부터 물들어 11월 초 본격 짙어지며 역광으로 단풍잎의 입체감이 살아나는 오후에 입장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색감의 단풍을 즐길 수 있으며 어두워지면 전구간에 가로등 조명이 들어와 환상적인 밤 단풍길을 걷다 산성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오색 단풍들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충남 서천 금강하구 신성리 갈대밭은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하며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가을 성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른 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 속을 걸을 수 있는 곳이라 그 속에서 듣는 갈대들의 크고 작은 속삭임들은 세상 모든 복잡함을 씻어주고 있게 해줍니다. 10월만 되면 갈대의 속삭임이 듣고 싶어 가슴앓이가 찾아올 정도로
갈대의 속삭임은 슬픈 가을의 멜로디가 아닌 영혼을 정화해주는 자연의 웅장한 교향곡으로 들립니다. 10월 중순 꽃이 만개하고 11월에는 갈대밭이 갈색으로 변하고 연약한 꽃은 바람에 사정없이 날려갑니다. 고즈넉한 단풍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은 문장대로 이어지는 세족길로 걸음을 옮깁니다. 고요한 속리산 계곡의 유난히 곱고 아름다운 단풍숲을 걷기 위하여. 예전에는 구불구불한 말티제를 넘으면서 속리산 구경이 시작되었으며 법주사 입구에서 시작되는 키높은 화렵수 숲길의 노란 가을색도 좋지만 법주사 옆 계곡 따라 세심전까지 2.5km의 세조길의 단풍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세조길은 거리가 짧고 숲길과 임도를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인기 단풍길이며 일찍 물드는 문장대에 비해 세조길은 25일 이전쯤이 절정입니다. 괴산호를 따라 걷는 한적한 산막이 옛길은 선호도가 제법 높은 힐링로드입니다. 이 산막이의 길 끝부분에 연하옆 구름다리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더 좋아져 연중 산막이 길을 걷는 발걸음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괴산호는 폭이 좁아 눈앞에 펼쳐지는 단풍 경치가 아름다우며 유람선 관광과 산길 걷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 단풍길은 10월 27일 이후부터 시작되며 높은 산이 아니어서 천천히 물들었다가 서서히 집니다. 경북 문경에서 충북괴산으로 이어지는 편도 7km의 세제길은 빼어난 국내 3대 숲길로 전 구간 키높은 울창한 나무로 뒤덮여 사계절 힐링 숲길로 사랑받으며 오색 단풍이 현란하게 물든 10월 말에는 연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세제길은 위아래 고도차가 적어 전 코스에서 비교적 고른 단풍 감상이 가능한 데다 경사를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완만하고 넓은 임도라 최적의 숲길 산책 조건을 제공하며 산이 깊어 수량 풍부한 계곡을 품고 있어 트레킹 내내 청량감을 선사합니다. 중간 지점인 이관문의 절정기를 10월 25일로 기준하여 위아래 상황을 예측하면 좋을 듯하며 삼관문까지 왕복 14km의 환상적인 단풍 터널을 완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송 주황산국립공원은 바위산과 계곡, 폭포와 단풍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입구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거대한 바위산들의 웅장함도 볼만하지만 산으로 들어갈수록 본격적인 주황산의 디테일한 매력이 펼쳐집니다. 학소대에서부터 빼어난 절경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다는 용추협곡에서 주황산의 백미를 보게 됩니다. 용추, 구룡소, 용현폭포 순으로 폭포가 시리즈로 펼쳐지며 경사가 거의 없는 2km 길은 가볍게 걸을 수 있고 10월 말이 절정기입니다. 경북 봉화 청량산도립공원도 단풍철이면 주차장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청량사를 지나 가파른 경사를 올라 출렁다리까지 가는 몇 개의 코스가 있으며 사찰과 석탑과 산의 짜임새 높은 조화는 잘 그린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단풍나무 수는 많지 않으며 바위산과 화렵수의 조화가 대표적 풍경이며 10월 25일 기준으로 위쪽은 절정기가 끝나가고 아래쪽은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행온의 서울과 중부지방 단풍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면 남부지방 단풍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